서귀포 시청에서 저희 아이디어가 좋다고 사무실까지도 내주더라고요. 불법 체류자들이 와서 너무 저임금에 일을 하고 있었고 농장주들도 저희한테 굉장히 개방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결국 실패를 했죠. 이사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어디 가세요? 헬스장 갑니다. 운동 좀 금방 하고 오겠습니다. 대표님도 나오셨네요. 네, 너무 피곤해요. 매일 이렇게 나오세요? 매일은 아니고 화요일, 목요일날 나오는데 원래 작년부터 1년 반째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살이 빠지진 않네요. UDT 출신은 아그로깡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게 얼마 안 되는데 몸풀기라서 처음에. 몸풀기예요? 네. 저 피디님도 운동하셔야죠. 살쪘는데. 저 뻘컵 중이라 가지고. 팔컵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사님 끝나셨어요? 네, 끝났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는 거 안 힘드세요? 하고 나면 너무 좋아요. 진짜 개운해요. 이거 딱 하고 밥 먹어야 돼요. 밥 먹으면 정말 힘나요. 이게 진짜 쉽잖아요. 여기 자주 오세요? 운동 끝나고 여기 제일 자주 옵니다. 오세요, 야채. 오늘 일정 어떻게 되세요? 오후 2시쯤 미팅 있고 5시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당권 답사 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세요? 저한테는 모든 게 중요한 미팅입니다. 이따 미팅 때 뵙겠습니다.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제가 한남동에서 정말 좋은 가격에 매입해드린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파실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실지 그런 좀 엑시 전략을 같이 고민해 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전략 같은 거를 이제 고객님들이 잘 물어보시나요? 그럼요. 거의 주 질문이죠. 지금 파는 게 맞냐 아니면 홀딩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얼마에 팔아야 되고 어떻게 시장에 내놓고 팔면 좋을지 그런 전략도 다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이 시장에 그냥 막 내놓는다고 이제 답이 아니거든요. 뭐 어떤 식으로 내놓을지 그리고 처음에 내놓는 가격이라든지 임차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한다든지 그런 또 세부적인 디테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대부분 이제 그런 고민들이죠.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신지. 매도인의 경우는 내 건물을 잘 알아야 돼요. 보통은 이제 잘 아시는데 30년 동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10년 동안 보유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신 분들은 잘 내 건물을 알고 있는데 샀다가 금방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보다 보니까 위반 건축물에 등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위반이 있는 건물들이 있고 나는 몰랐다 라는 게 사실 해결책이 될 수는 없죠. 당연한 얘기지만 내 건물을 잘 알고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미팅 같은 거에서 되게 힘드신 점 있으세요? 이 모든 사람들이 개인 사정이 있잖아요. 그런 개인 사정과 좀 맞물릴 때 좀 힘든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나 제 말로 인해서 결정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제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좀 멘탈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었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겼고 저만의 구체적인 기준도 생겼고 그래서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힘들진 않습니다. 피디님 이제 거의 도착인데 제가 미팅하는 거는 촬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고객님들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업이라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미팅을 끝내고 또 촬영 이어가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 마이크를 끼고 가버려가지고 이거 뭐냐고 나 녹음하러 왔냐고 가시죠. 매도자분이 어떤 게 고민이라고 하세요? 홀딩을 해서 조금 더 가져갈 거냐가 고민이었고 저는 좀 홀딩을 하자고 제안을 드렸어요. 한남동이 지금 현재 워낙 토지나 이런 상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엑시트를 하고 비슷한 건물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홀딩을 하자고 제안을 드렸고 매도인께서도 동의한다라고 해서 이제 매물을 홀딩을 하고 다음 기회를 보는 그런 전략을 오늘 짰습니다. 매도인과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요. 뿌듯하네요. 이사님 제가 듣기로는 되게 파란만장하게 사셨다는데 어떻게 사셨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럽지만 썰을 좀 풀어드리면 저는 20살에 바로 군대를 갔어요. 처음엔 해병대로 갔어요. 왜 해병대로 갔냐고 하면 해병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빡세고 제일 센 군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입대를 하고 보니까 많은 특수부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UDT가 가장 강해 보였고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UDT를 지원해서 갔고 UDT를 수료를 했어요. 군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역을 하니까 제 나이가 26인 거예요. 20살에 군대를 갔는데 전역을 하니까 26살인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뭔가 제가 원해서 갔지만 그래서 이 20대 중반에 나와서 좀 의미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세계 여행을 해보자. 지금은 뭐 굉장히 여행 유튜브들도 많고 뭐 되게 활발하지만 그때는 사실 유튜브도 활성화되지 않았고 직업으로 삼고 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제가 1년 2개월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정말 다사다난했죠. 재미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하다가 또 사업 아이템이 하나 떠오릅니다. 외국 어디를 가도 농장에는 일손이 부족한데 외국에는 일손이 부족한 농장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과 문화가 갖춰져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농장에 굉장히 일손이 부족한데 왜 이런 시스템이 없을까? 제 사업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여행에 복귀하자마자 사실 이것 때문에 여행이 조금 더 앞당겨진 것도 있어요. 빨리 사업을 하고 싶어 와서 이제 바로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최대 관광지인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에 가서 원래 여행이라고 하면 먹고 보고 즐기고 이런 여행이잖아요. 근데 먹고 보고 즐기고 일하고까지의 콘텐츠로 자리 잡길 바랬어요. 그래서 그걸 어플을 만들었고, 농장주들이 이제 호스트로 있고 여행자들이 게스트로 가서 일하고 일당도 받고, 그것도 여행의 하나의 일부로 자리 잡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서귀포 시청에서 저희 아이디어가 좋다고 사무실까지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결국 실패를 했죠. 왜냐면은 시장 조사가 덜 됐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와서 너무 저임금에 일을 하고 있었고, 농장주들도 저희한테 굉장히 개방적이지 않더라고요. 일손을 대준다라고 해도 숙련되지 않은 여행자들이, 그분들은 생업일 수 있는데 그렇게 돼서 실패를 했고, 근데 그때 제 지인들이 저희 제주도에 있는 집으로 굉장히 많이 놀러 왔었어요. 그때 어떤 형 한 명이 왔었는데 한 100명이 넘게 왔었는데 한 번도 이제 그 숙박비도 아니지 그냥 돈을 놓고 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잘 쉬다 간다면서 10만 원을 딱 놓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형이 되게 여유로워 보이고 뭔가 큰 돈은 아닌데 제가 그게 너무 감명이 받은 거예요. 100명이 넘는 사람이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형 무슨 일 하는데? 라고 했는데 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빌딩 중개업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형을 보면서 뭔가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짜 파란만장하셨네요. 재미있었죠. 뭐. 공인중개사 처음에 되시고 되게 힘드셨을 텐데 힘드신 점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되게 박봉이에요. 박봉이라서 굉장히 힘들었고, 나중에 팀장이 돼서는 책임감이 굉장히 따라오거든요. 만약에 직원들이 실수를 해도 그거는 제 실수예요.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금전적이든 어떤 육체적이든 그런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서 멘탈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죠. 어떻게 버티셨어요? 강한 육체에 강한 정신이 깃든다.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이 멘탈 잡는 게 가장 힘들고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운동을 하고, 보셨다시피 매일 운동을 이제 즐기잖아요. 몸을 건강하게 운동을 하면 이 정신도 밝아지고 그런 멘탈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UDT 때도 힘들었고 여행 때도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공인중개사 일을 하러 오실 때 강한 멘탈을 수련해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바빠서 또 차에서만 계속 촬영을 하고 하루를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